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 기독교는 그동안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가르침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 뭐 구원도 특히 영혼 구원 받는 거, 죄 사함 받고 영혼 구원 받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소위 말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물 규정 같은 거는 뭐 구원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구원하고 상관없는 건 예사로 무시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습관이 지난 2000년간 길러져 왔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세월이 아주 오래 가면서 음식 잘못 먹어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비극들, 질병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거의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안 해봐. 저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도 뭐 그거 매일같이 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어느 한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그 풍속이나 이런 것이 굳어져 있을 때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고정관념 같은 거, 편견 같은 거, 어떤 사상 같은 거, 뭐 심지어 종교까지라도 이걸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가끔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반체제 같은 사람들이. 반체제.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 옳았는지 100% 옳았는지 하는 것은 또 차치하고라도 대체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되게 고독하거나 혼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솔제니친 같은 사람은 공산 체계에서 이단자죠, 이단자. 워낙 유명하니까 차마 죽이거나 하지 못하고 추방을 하잖아요. 솔제니친. 수용소 군도라든지 암병실, 암병동 그런 책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그 수많은 악당들은 다 틀렸고 솔제니친 하나가 옳았잖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미국의 영화 감독 중에 영화 감독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작가 중에
달턴 트럼보라는 사람이 있어. 혹 들어보셨나요? 달턴 트럼보. 안 들어보셨으면은, 이번 주간 내로, 달턴 트럼보라는 영화가 있는데, 사람 이름이면서 실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는데, 한 번 봐서는요, 너무 대사가 빨라. 자막을 따라 읽을 수가 없어요. 영화가 얼마나 박진감 넘치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굉장한 어떤 그 인물들의 뭐 쟁쟁한 그런 이야기에서 생각 없이는 인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볼 때 그 영화는 아마도 최소한 3번은 봐야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나 싶습니다. 전 미국이 이른바 메카시즘, 반공주의로 막 온 천지가 뒤흔들 때,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지목을 받습니다. 달턴 트럼보라는 작가가. 그런데, 그 미국 의회에 불려나가가지고, 청문회에 끌려나가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대답을 별로 요구한 대로 하지 않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왜 대답하냐. 이렇게 이제 좀 했더니, 바로 이제, 의회 모독죄로, 감옥에 가요. 아마 한 1년이나 2년이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분이 워낙 유명한 그 작가이고, 할리우드 탑 10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할리우드 작가 중에 탑 10인데 그 탑 10 중에서도 뭐 탑 3, 탑 1, 뭐 최고 작가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작가입니다. 그런데 좀 진보적인 거야. 근데 미국에서 진보적인 그때로서는요, 1960년대, 70년대니까 이제 빨갱이로 취급당합니다. 그래서 그냥 빨갱이 사냥을 해요. 온 미국이 펄펄 끓는 빨갱이 사냥을 하는데, 이분이 쓴 작품이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쓰지를 못해요. 자기 이름으로 쓰면 또 빨갱이를 하니까. 역시 빨갱이니까 빨갱이 작품 썼다 해가지고 작품이 안 팔린다. 그러니까 익명, 자기 가명이 11개야. 11개의 가명을 써가지고, 작품을 써서,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일 유명한 작품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요. 로마의 휴일이죠. 그레고리 팩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그 작품이 달턴 트럼보가 쓴 거예요. 영광의 탈출, 달턴 트럼보 작품. 더 브라이브 원 하는 것도 유명한 영화인데, 그분 작품. 그러니까, 작품 같은 작품을 이 사람이 다 쓰는데,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해요. 나중에, 존 F 케네디가, 그가 쓴 작품 중에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로마에서 노예 반란 운동을 일으켰던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도 이분이 쓴 거예요. 달턴 트럼보가.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충격과 감동을 받아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겨우 자기 이름을 되찾고 또 자기 이름으로 이제 작품을 쓰고 해요. 이 사람도 그 시대로 봐서는 완전히 이단아요, 반체제요, 빨갱이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옳다는 거예요. 스파르타쿠스는 그 당시에는 반란자요, 반역자요, 노예 선동을 해가지고 그 사형을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스파르타쿠스가 옳고 로마가 원로원들이 전부 다 악당들이 다 틀린 거야. 스텐카라친 볼가 강가에 스텐카라친의 노래소리 들린다 그런 그 러시아의 반역자. 여러분 그 코사크, 카자흐 이런 말이 있죠. 코사크 음악, 러시아 음악 중에 코사크, 그 코사크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무정부주의자들이 전부 다 코사크족이라는 게. 왕이 싫고, 나라도 싫고, 어떤 굴림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런 게 싫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원한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이단자하고 이제 반역자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스텐카 라친이라는 사람인데 언젠가 제가 노래를 스텐카 라친이 부른 노래를 여러분 한번 소개할 마음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그 봉건주의 세상에서 완전히 그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초종하고 그렇게 해요.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그 예언자적인 그런 선구자였다는 거예요. 노예라든지 농노 이런 걸 다 없애고 자유를 외친 거예요.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어떤 목사가 주도를 합니다. 목사가 그 당시 왕정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다. 왕도 잘못된 것이고 황제도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귀족도 잘못된 거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봉건 시대에 완전히 이제 이단자죠.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이 있을 때 보면요, 아니 아담이 밥 깔고 이브가 길싸움 할 때 거기 귀족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 마인드입니다. 인류 역사상. 근데 전부 다 만인 앞에 이단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처형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야. 지금 와서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을 옳았다는 거예요. 그냥 앞서도 너무 앞섰어. 보통 앞선 게 아니고 보통 한 500년, 1000년 앞서 버린 거예요. 500년, 1000년 앞서면요, 그 시대에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외로울 각오를 진작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목사 중에 저 친구가 별로 없잖아요. 아무도 제가 주장하는 걸 원치 않고 예를 들어 방언을 반대하다든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뭐 이단자야, 한국에서는. 얼마나 이 목사들이 졸속하고 편협한지 그렇게만 말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 음식 이야기가 창세기에 바로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해 놓고 바로 음식 이야기부터 하잖아요. 사람의 창조는 당장 먹어야 되잖아요.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아니, 사람을, 생명을 창조해 놨는데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음식 아닌가요? 여러분, 뺑아리 한 마리 사왔다. 뭐에 급해요? 응? 물만 주면 됩니까, 그래? 물 먹이려고? 아니, 모이를 주고 물을 줘야지. 아니, 저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조는 당장 먹는 게 뭘 먹는 것부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옳지 않습니까? 사람 당장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볼 때,
이 2단, 3단, 뭐, 4탄 아니면 돼. 4탄은 곤란하고, 뭐, 2단, 3단 오케이. 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게 진실이냐.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고 진실을 좋아하며,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외로울 각오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충격적인 게 음식부터 먼저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음식부터. 또 레위기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문제를 1장부터 10장까지 다룬 후에 바로 11장 넘어가서 바로 음식 나오잖아요. 음식.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 저야 물론 뭐 목회자고 신학을 하고 성경 강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였다고 하지만은 그 누군가가 엉뚱한 소리 하면요 거기 귀를 기울여 봐야 돼. 예를 들어서 99명이 찬성하고 한 사람이 반대하면요 그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 반드시 들어봐야 돼. 왜냐? 99명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장하면 뭐가 있지 않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그런 주장을 하지 않냐. 그래서 이 민주주의 세계라는 이 뭐 그냥 무조건 다수결로 그저 1%만 2%만 0.5%만 많아도 그 다수로 밀어붙여 버리는 거 그거는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 51% 49% 같으면요 거기서 거기래.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야. 그런데 99대 1 같으면요 그 한 사람 말 들어봐야 돼. 하여간 음식 문제를 가지고 목사가 이야기하면 아주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금 목사들이 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음식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구독자들이 빠져요. 19,000명 넘어서 19,200 넘어갔다가 새로 두루루루 빠지더라고. 맛있는 거 못 먹게 한다고. 가서 많이 먹어라 그냥.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려서 먹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쁜 거 안 먹이고 싶고 가능하면 비교적 좋은 걸 먹이고 싶어 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고 어머니 마음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급적이면은 그거 하나 먹는다고 뭐 지옥 가거나 그런 거 않지만 가급적이면 좋은 걸 먹이고 싶어 하셨다는 믿음이 필요해. 그러면 참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기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자기들 배운 거하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생각을 해봐야지. 지난번에 제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멀리 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걸 말씀드린 반면에 오늘은 정말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게 좀 푸르잖아요. 우리 식탁을 푸르게 해봐. 뿌리를 먹어 좋은 게 있는데 무 뿌리 참 세상 독이 없고 좋은 게 무랑이에요. 무. 당근이 좋은 건 뭐 당근이죠. 당근. 당근은요, 가능하면은 식탁에서 1년 내내 안 빠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 쉽지 않지만은, 그렇게 해야 눈이 좋아집니다. 우엉, 양파. 양파의 이야기 하려면 여기는 까도 끝이 없어요. 그만큼 양파 몸에 좋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음식물이 별로 안 건강할 것 같이 보여요. 중국 사람 음식을 보면. 뭐 기름에 튀기고, 중국 음식은 별로 건강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지난번에 본 대로 중국이 암이 많지 않습니다. 7대 암, 7대 암의 1, 2, 3위에 한 개도 중국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무엇이 중국 사람을 암이 많이 안 걸리게 하는가를 볼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지만 마땅한 생각이 들지 않고 딱 하나 짚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채소를 우리보다 10배나 먹습니다. 채소를. 그리고 양파를 많이 먹어요. 중국 사람의 양파 사랑은 거의 충격적일 정도로 양파를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연근, 토란, 고구마, 감자, 생강, 마늘, 더덕, 도라지 뭐 할 것 없이 어떻든 뿌리를 먹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멀리 하면 안 돼. 이런 거 늘 그저 가까이 놓고 먹다. 그 다음에 이파리 먹는 거, 잎줄기 먹는 거. 역시 무가 좋다는 거예요. 무하고 배추, 상치, 치커리, 시금치, 청경채, 케일, 깻잎, 비타민, 가, 근대, 아욱, 전구지, 실파, 산나물 종류 다 오케이. 이런 초록색 이파리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 채소, 토마토가 이거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수박, 고추, 피망, 가지, 오이, 호박 이런 거는 과일이라기보다도 과채에 속해요. 견과류, 호두, 땅콩,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씨, 잣 이런 거 참 좋은 것들이에요. 이런 건데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호두 이런 걸 막 그냥 한 소그릇 갖다 놓고 먹을 필요 없어요. 한 개. 땅콩도 이것도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그죠? 많이 한 줌, 반 줌 정도. 아몬드도 10개 미만. 호박씨, 해바라기 다 이게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요, 좋은 지방질에 잠겨 있습니다. 지방질에. 그래서 좋은 지방질, 오메가6, 오메가3 하는 이런 좋은 지방질에 우리 뇌가 보호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과일에 제일 봄에 일찍 나는 거 뻗지, 딸기, 사과, 배, 포도, 감, 석류, 오렌지, 밤, 살구, 매실, 자두, 앵두, 산딸기, 블루베리, 감귤 이런 거 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난번에 몸에 안 좋은 거 내가 먹지 마라 하니까 그럼 뭐 먹고 살란 말이냐고 항의를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미, 통밀, 보리, 수수조, 콩, 완두, 녹두, 작두, 검은콩, 팥, 호밀, 참깨, 들깨, 검은깨 이런 것도 다 종실류 이런 것들이 참 다 가능하면은 이걸 많이 가공하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많이 가공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쩌다가 빵 하나 먹는 거는 흰밀가루도 괜찮습니다. 그 나쁜 건 아니야. 근데 흰밀가루만 먹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최소 절반 이상은 통밀빵을 먹도록.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통밀가루 빵을 먹지 않고 맨 하얀 밀가루 거의 케이크에 가깝게 이렇게만 먹으면 곤란해. 그 다음에 저도 쌀밥, 흰쌀밥 좋아하지만은 현미를 적어도 절반 이상은 현미를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미를 좀 즐겨 먹었으면 좋겠고요. 보리는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이 건빵은 몰라도 얼마나 보리밥을 오래 많이 먹어가지고 건강에 좋긴 하다는데 맛있게 하기가 어려워요. 보리밥을 맛있게 하기가 어렵다. 우리 집사람은 참 맛있다. 톡톡 짜지면서 맛있다는데 나는 보리밥에 질리고 물리고 해가지고 어떻든 섬유질이 많습니다. 수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수를 거의 안 먹는데 중국 사람은 수수를 많이 먹어요. 수수
조, 콩, 완두, 녹두. 우리가 콩 종류, 우리는 뭐 두부, 된장 외에는 뭐 콩을 잘 안 먹는 편인데, 콩,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좋은 것들입니다. 제가 아네트 라켄스라는 이분이 지금은 이제 아마 80좀 됐을 텐데요. 이 사진을 제가 이분 70세 때 찍은 사진이 이 정도인데, 누가 이분을 70이라 하겠어요, 이거. 어디를 보고 70이라 그래? 근데 70세 때 이 정도 얼굴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아마 뭐 어떻든 각각 80쯤 됐을 텐데, 참 그러니까 절대 동안, 이 동안 보통 정한 동안이 아니고 절대 동안이라고 하면 이 사람 얼굴이 옛날에 나왔어요. 요즘 뭐 안 나올 텐데, 어떻든 아네트 라켄스라는 이 70세 할머니가 이렇게 그냥 안 늙을 것 같아. 이분은 이 정도 되면요, 제가 보기로는 뭐 120세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비결이 이분의 채소밭인데 다 대단해. 이런 배추 어디가 없나 좀 이런 거. 속이 하얗게 찬 그런 거 말고 속속들이 이 새파란 거. 이런 배추 한국 사람이 물론 싫어합니다만은 이런 배추가 주식으로 할 정도로 녹색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같은 또래인데 영감님은 이렇고 부인은 딸 같은 거 며느리 같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은 아무거나 먹는 사람이고 이분은 수돗물에도 잔류 염소가 염려된다면서 수돗물도 안 쓰고 빗물을 받아가지고 침전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연주의야. 우리가 이 시금치를 한국 사람들이 뭐 별로 많이 안 먹죠. 여러분 시금치 뭐 해 먹어요? 나물로 아마 먹을 거예요. 그렇죠. 나물. 시금치 나물. 그런데 시금치는 본래 나물로 먹는 채소가 아니고 샐러드로 먹어야 돼. 그래서 삶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미네랄 섭취를 위해서, 효소를 우리가 이 시금치뿐 아니라 채소를 먹는 건요, 대체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효소, 섬유질, 엽록소 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시금치를 먹는데, 가능하면은 샐러드로 먹는 게 좋아요. 우리는 뭐 옛날에 시금치를 국을 또 끓이는데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이 국 문화는 참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떤 때는 국을 끓이면 국이 뭐 맛이 있어 먹게 하는데 국을 먹고 국 먹은 데다 또 찌개까지 또 먹으면요, 그러면은 이제 나트륨 가다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누가 집어 먹는 사람 별로 없죠. 계란 먹을 때는 소금 찍어 먹지. 대체는 이제 이 소금을 녹여 가지고 끓인 국이나 아니면은 찌개를 맛있게 먹다 하면은 염분 과다가 올 수 있습니다. 국하고 찌개 안에는 제법 소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의사들이 말하는 소금은요, 4g, 4.5g, 4.8g 까지만 이야기하면 보통 5g이면 많다 이렇게 늘 생각해요. 저는 5g은 좀 적다 이렇게 말하는 편인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먹는 소금 양은 만약에 찌개하고 국을 먹는 사람이라면은 그건 틀림없이 삼시세끼 다 찌개 국을 다 먹는다고 하면은 그럼 거의 10g 이상 먹습니다. 그렇게 소금 많이 들어간다고 보기보다. 어떻든 이
샐러드를 먹으면은 좋은 음식이 시금치인데, 물론 뭐 요즘 시금치는 그 철분 함량이 형편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심은 데 또 심고 심은 데 또 심고 계속 심어서 시금치가 땅에 있는 철분을 다 빨아내 가지고 땅에 있는 철분이 이 채소 재배 연작에서 용출만 당할 뿐 철분 자체가 땅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 시금치 한 단 먹던 걸 지금 20단 먹어야 옛날 한 단만큼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양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한 장소에서 연작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돌려짓기라 해가지고 윤작이라고 이 밭 저 밭을 옮겨가면서 심어야지, 한 군데 너무 오래 한 가지만 심으면은 병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영양가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계속 그 빼앗기기만 하고 나가기만, 용출만 되고, 그래서 받은 대변 소변을 다시 밭으로 되돌려주면 되는데, 이게 수세식 화장실을 해가지고 강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땅은 계속 뺏기기만 하고, 그 주는 비료에 배워 화학 비료 한 주먹 던져가 와야, 이래가지고는 그 채소가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뜩이나 영양가가 없는데 거기다 삶아 버리면은 영양소가 파괴될 뿐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좋은 성분인 칼슘 같은 게 이 석회로 변해버려요. 이 시금치 안에 있는 좋은 성분 칼슘이 석회로 변해가지고 담석증이라든지 신장결석이라든지 그런 원료가 돼요. 그리고 피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나물로 하는 거, 국을 끓여버리는 거, 이게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이 위암이 많다든지 대장암이 많다는 건요, 음식 문화에 그 심각한 하자가 있다. 잘못된 거예요. 이 정도 기르려면 좀 잘 기른 그런 시금치인데, 문제는 먹을 때 이걸 어떻게 생으로 샐러드로 먹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먹으면은 여기 보면은 비타민은 파괴되어 버렸고 효소들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효소는요 70도 넘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미네랄 중에 칼슘은 다 생석회로 변합니다. 칼슘이 CA인데 여기 열을 가면 CaO가 되면서 칼슘이 생석회로 변해버려요.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사람의 몸에 시멘트와 같은 물질이 쌓이게 돼가지고 혈액을 오염시키고 담석이나 신장결석, 요로결석을 유발하기 때문에 안 먹은만 못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1914년도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충분하던 게, 지금 2000년도는요 그러니까 한 86년 지난 후에 지금의 사과는 옛날 같으면 한 개 먹으면 될 게 지금 14개나 먹어야 옛날만큼 영양이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시금치 한 단 먹던 게 지금 20단을 먹어야 그만큼 철분이 나온다 할 정도로 철분도 없는, 오늘날 시금치라는 게 계속 같은 밭에서 시금치를 재배해서 계속 뽑아서 팔고 이런 거 사 먹어봐야 별로 영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학자가 연구한 논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새로운 밭을 만들어 가지고 시금치 심지 않던 밭에 그리고 그 거름을 할 때 좋은 유기질 거름을 계속 넣어가면서 지금 유기질 거름 중에 좋은 것들을 만들어 파는 유기질 필요가 있습니다. 열을 가하여 끓이면 안 돼. 우유도요, 끓여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먹는 게 나아요. 만약에 꼭 우유를 먹으려면요, 그 저온 살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유를 생산하는, 다시 말하면 젖소를 기르는 목장에 우유 가지러 옵니다. 부산 우유, 뭐 어디 우유에서 회사에서 땡크로리 가지러 오는데, 그러면 그 가져가가지고 그 팩에 담을 때까지는요, 저온 살균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고온을 하게 되면은 칼슘이 석회처럼 변하기 때문에 이거 끓이지 않습니다. 저온 살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유를 먹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유 안에는 실제로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나, 이게 젖꼭지에서 나오는 걸 바로 입 대고는 먹지 못하지만은, 거기서 짜가지고 즉석에서 먹으면 그런 데로 좋아요. 근데 가져가가지고, 처음에 이런 그 스테인리스 통에다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땡크로리에 갖다 들어 부어가지고, 그 땡크로리가 꽉 차가지고, 진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출렁거리면서 갑니다. 그러면, 그 우유가 공기하고 만나게 돼요. 상당 기간 동안 공기하고 만나게 되면 이게 산화가 시작돼요. 녹이 쓸었다는 거예요. 산화가 진행된 우유이기 때문에, 이런 산화가 진행된 우유를 마시게 되면은 우리 몸이 빨리 산화돼. 그래서 우유를 신야 히로미야고 하는 일본계 미국 의사인데, 우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어떤 챕터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몸을 산성화한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는, 소도 다 크면 풀을 먹지 우유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송아지도. 그래서 우유는 송아지에게는 완전 식품이지만은, 큰 소에는 우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풀을 먹어야지. 사람이 돼가지고 저지나 빨고 있는, 저지 안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굶어가지고 영양이 결핍돼 죽을 판되면 우유도 먹어야 되고 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영양이 전부 넘치고, 운동은 안 하는데 영양이 넘치는데 거기다 우유까지 또 마시게 되면은 거기에 상당한 지방질이 있고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과잉이나 지방질 과잉이 돼가지고 몸이 산성화되면은 노화가 빨리 와버려요. 여러분, 우유 먹고 큰 사람하고 모유 먹고 큰 사람하고 하면요, 우유 먹고 큰 사람이 빨리 늙어버립니다. 모유를 먹은 사람은 빨리 안 늙는데 우유 먹고 큰 빨리 늙어요. 사람의 수명하고 소의 수명 달라요. 단백질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먹는 게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영양이 너무 없는 세상에서는 먹을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영양이 거의 영양 과잉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우유까지 더 마시게 되면, 그것도 또 산화된 거, 이걸 마시게 되면은 별로 그래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끓여버리면 더 안 돼, 또. 칼슘이 들어있는 채소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활성 미네랄은 불활성 미네랄, 즉 칼슘이 석회가 되어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야채를 삶아서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 나물 문화, 이게 고쳐야 됩니다. 미네랄, 비타민, 효소의 보존을 해서 열을 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채소를 삶아서 나물로 만들어 먹는 한국인에게는 결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 안에 생겨나는 결석을 감안할 때 이미 생겨난 돌들은 레몬즙으로 녹여내는 일과 이후로는 채소를 삶거나 데치지 말고 신선한 샐러드로 먹는 게 지혜란 거예요. 뭐 전에 한번 이게 소개한 적이, 이 쓸개 안에 이 돌이 가득하게 되는 이 담낭 결석인데, 어떤 사람 담낭 안에 하나에서 돌이 한 주먹 나 한 주먹. 돌이요, 그 사람 식습관에 따라서 돌 색깔이 다 제각각이야. 담낭이 아니고
담즙이 아니고 돌주머니예요, 돌주머니. 너무 이게 많아요. 담석정이. 이거는 뭐 거의 쇠구슬 같은 게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냥 새까만 돌이 가득 들어있어. 그러고는 건강할 수가 없죠. 자, 이 전부 다 한국 사람 설계에서 나오는 돌들입니다. 여기 이제 간 밑에 여기 이제 담즙이 나오는 담즙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 돌이 들어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뭐 이 영상이 뭐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리고 이제 담낭결석 외에 신장결석 또 콩팥에 돌이 있는 수가 있어요. 콩팥에. 이 콩팥 안에서 돌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담낭에 있던, 그 콩팥대에 있던 이 돌이 이 요로를 타고 방광 쪽으로 내려오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올 때 그 고통은요, 아기 낳을 때 고통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 중에 요로 결석이 요로를 내려올 때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뭐 고통스러운 안 하나 그 콩팥에서 돌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제발 앞으로는 이제 시금치를 삶아서 먹지 않도록 차라리 암모닉이 나아요. 삶아 먹을 바는 암모닉이 낫습니다. 샐러드로 먹도록. 이거 전부 다 이제 신장에서 나오는 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편도, 이 편도 안에 돌이 박힌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돌이 나오고요. 여기 사람 목구멍 안에 이게 돌이 박히는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을 걸로 봅니다. 이런 것들도. 자, 그 다음에 이 석회화 건염, 예를 들어서 50견이라 해가지고 어깨죽지 근육 속에 염증처럼 이렇게 열이 나면서 손이 안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석회화 건염도 나물 때문에 그러니까 이 초록색 잎새를 전부 다 삶아서 나물로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석회화 건염. 한국 사람들만 있는 이 50견 하는 거, 이것도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먹었으면 한국 사람 참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나물 문화가 나물하고 국을 끓이면서 채소를 넣어가지고 이 석회가 생겨버린다. 이거는 건강에 온 몸에 이 돌이 그러니까 뭐 담낭에도 신장에도 편도에도 요로에도 방광에도 뭐 뇌에도 박혀요. 뇌에도 돌이 박혀요. 뇌 혈관 안에 돌이 박히는 거예요. 참외 2개만큼 이렇게 크기가 돌이 이만한데, 방광이 아랫배가 무직하고 소변을 봤는데 또 소변이 보고 싶고, 그래서 아랫배가 단단하고 이게 뭘까 싶어서 보니까요, 작은 수박만 한 개 방광 안에 꽉 찬 거예요, 돌이. 시금치 얼마나 많이 삶아 먹은지 이따만한 돌덩어리가 방광 안에 그냥 꽉 찼어. 그러니까 소변이 조금 더 나와야 되고 조금 더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집에 제 컴퓨터에 어떻게 가면 사진이 있을 텐데 끔찍해요. 그러니까 방광 안에 그냥 꽉 찬 겁니다, 이 돌덩어리가. 근데 돌이 무슨 진짜 돌처럼 이런 돌이 아니고, 손톱을 누리면 찐득하게 들어갈 정도야. 근데 어떻든 그걸 갖다 결석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런 우리가 괜히 그저 가스 없애고
또 더운데 끓인다고 해가 또 더 뜨거워서 먹기 힘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삶고 끓이고 해가지고 영양을 다 파괴해서 가뜩이나 칼슘이 모자라는데 그 칼슘을 전부 석회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에 쌓이게 하는 그런 식습관은 우리 버려야 돼. 그래, 식탁에 혁명이 필요하다고. 또 할머니들 말이지 젊은 사람은 나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대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샐러드 드레싱을 맛있게 만들든지 해서 삶지 않고 채소를 먹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봐야 돼. 삶지 않고. 돌이 여기 있네요. 난 돌이 어디 갔는가 했더니 이게 방광 안에 있은 거야. 겹겹으로 커진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수세식으로 하지 않고, 수세식이 아니고 물이 축 내려오지 않고, 그냥 이제 옛날에 소변을 보면요. 소변이 계속 내려가서, 튕긴 곳에 누런 때처럼 두꺼워져 가지고 시멘트처럼 두꺼워집니다. 이것이 방광 안에서 벌어진 게 이게. 오줌통 안에서 우리 소변 찌꺼기가 이렇게 석회가 있어가지고 이게 뭉쳐져가지고 이만큼 되어 나왔다는데 이봐 이거 뭐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방광이 꽉 찼잖아 돌로. 참 사람 몸이 참 이렇게까지 해도 안 죽고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고 이제 앞으로 나물 또 나물을 넣어가지고 국을 끓인다 이런 거는 좀 안 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찌개 문화, 국 문화가 결국은 우리 몸에 해롭다는 거죠. 좋을 리가 없어요. 여름이니까 국을 별로 안 끓이기도 하겠네. 냉국, 오케이. 냉국을 안 끓이잖아요. 주스, 국 말고 주스. 아니면 그냥 숭늉 하고 끝내. 오늘 주부들 많이 해방됐죠? 국 안 끓여도 된다. 할렐루야. 찌개 안 끓여도 된다.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이지. 그래서 식생활을 좀 쉽지 않지만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이런 비극이 있어서 안 되잖아요.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 그리고 불균형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데 웬만하면은 우리 간에서 해독도 하고 또 그 화학작용을 잘 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먹으면 안 돼. 국 한번 먹었다고 당장 일이 나는 게 아니고 찌개 한번 먹었다고 당장 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시금치 나물 한 번 먹었다고 이런 게 아니라 늘상 이것이 먹고 50년, 60년 이렇게 먹으면은 몸에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간이 훌륭한 일을 하지만은 간 가지고 안 되고 결국은 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돌들 보면 참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혈관이 깨끗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혈관 벽에 이렇게 기름때 같은 게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덕지 들어붙어 가지고 혈행, 피가 흐르는 길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동맥벽 전체가 이렇게 기름때가 굳어가지고 이게 그냥 딱딱하게 돼서 심장이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게 혈관 압력이 높아지면 이런 소위 고혈압이 그래. 고혈압이 문제가 사실 개념이 잘못. 고혈압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고혈압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고혈압의 원인이 뭐냐면요.
혈관 벽 안에 기름때 같은 게 많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세포에서는 피가 많이 영양이 필요하다고 고함을 지르니까 심장에서는 오케이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 심장이 막 열심히 펌프질하니까 혈관의 압력이 너무 높아지는 현상을 고혈압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잘못된 거는 식습관이야. 고혈압이 문제가 아니고 식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동물성 지방질을 먹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특히 포화지방 같은 것은 안 먹도록 해야 돼. 포화지방 거의 피해야 돼. 성경에 동물성 지방질을 달리는 쓰레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100번 옳은 말씀이거든요. 지금 봐도. 또 소금을 먹으면 나중에 소금 얘기를 따로 할 텐데 수요일에 소금 얘기할 때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높아지니까 소금 먹지 마라. 여러분 의사가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혈압이 높아진 거는 소금 때문에가 아니고 혈관벽에 있는 콜레스테롤하고 이 동물성 지방질 이런 것들이 동맥 자체에 기름때가 묻어서 잘못돼서 고기를 먹지 마라 한다든지 동물성 지방질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돼. 소금 먹지 마라 이게 말이 안 돼. 여러분 물론 소금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 수분 함량이 많아지면서 약간의 압력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사 중에서도 동물성 지방질이나 고기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 소금 먹지 마. 소금을 안 먹으면요 바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금이 모자라면 소화액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소금이나 미네랄이 모자라면요 그냥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요. 현대인들이 거의 모자라는 게 면역력이에요. 면역. 거기다가 모기에도 물리고 산에 가시도 찔리고 깨미도 물고 이도 물고 벼룩도 물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데서 살면은 자연히 저항력을 기르면서 우리 몸 안에 항체가 여러 가지 항체를 많이 구축을 합니다. 그런데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없는 인큐베이터 같이 어떤 균도 한 만나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과잉 보호를 해가지고 무균실처럼 만들어 놓고 아이를 그렇게 길러버리면은 당연히 저항력이 또 모자라는 거예요. 거기다 소금까지 안 먹고 미네랄도 모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항력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쓴 책, 어줍잖은 책이지만은요, 천재는 주방에서 만들어진 그 책을 한번 읽어봐. 소금이, 수요일 날에 이제 소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소금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소금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욕을 먹고, 누명을 쓰고, 천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소, 곡식, 과일을 먹되 이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 또 남아있는 문제야.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미네랄, 종합 미네랄을 생각할 때 소금을, 좋은 소금을 적당량을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적당량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특히 아까 아네트 라킨스 같이 채식주의자는요, 채식주의자가 된다든지, 채식주의자까지는 아니라도 채소를 하면요, 칼륨은 항상 안 모자랍니다. 칼륨은. 근데 염분은 나트륨은 모자라는 거예요. 채식주의자일수록 소금을 필요해요. 만약에 아네트 라킨스 같은 그런 분이 채소만 먹고, 만약에, 소금을 안 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소금이 들어가야 안 늙고 수분 유지가 잘 돼야
수분 유지하고 미네랄 균형이 맞아져야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암도 이기고 질병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먹음으로써 우리가 저항력도 기르고 소화도 잘 되고 노화도 빨리 진행되지 않고 또 질병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에 또 소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들어 놓은 후에 가장 먼저 음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몸을 설계하신 분이 우리에게 지정하신 음식이 우리에게 좋은 음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가 목사들이 죄사함 받는 것만 생각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그런 법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리고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독교 세계가 암이 제일 많은 그런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모든 목자들이 모든 양들에게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을 지혜롭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